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스타디남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월요일 시간은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본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과방위 간사에 네. 저 법사위에 전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시는 미디어 토마토도 상당히 파워가 센데요. 네, 같이 해서 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우리 또 선배 의원으로서 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선배는 사실 두 사람이 선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네. 17대부터 하셨으니까. 아니요, 저는 18대, 아, 18대 전현희 의원하고 같이 했었는데. 맞네요. 네, 예. 선배 적이라서. 예, 그래서 예. 저기 뭐 너무들 잘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야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알잖아요. 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작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정치 근육들이 좀 늘었다. 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막 심폐량도 하나도 늘고 폐활량도 늘고 뇌도 주름이 많아졌고. 실제로 그게 좀 늡니까? 정치를 계속 하면.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을 다 보면서 사실 김현희 의원님은 굉장히 원래 강성이셨거든요. 원래 전현희 의원은 별로 강성이 아니었어요. 조금 연성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씩 더 달라졌어요. 아. 김현희 의원님은 연성의 방식을 많이 터득을 오호, 하셨고, 예. 전현희 의원님은 강성으로 하는 방법을 오호. 터득을 하시면서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어. 항상 세게만 나가면 안 예, 되고. 예, 예. 근데 아직 별로 웃기진 않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두 분이 다 노잼. 재미는 우리 또 김진애 전 의원께서 네. 항상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 이제 폐지하고 상속세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국면 전환이 아니라 예. 시선 전환이죠. 시선 전환이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제 개편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왜 이 타이밍이냐. 지금 뭐 특검 전국뿐만이 아니라 의사 파업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저지른 문제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마당에 아무 없이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툭 던지고. 맞습니다. 정책실장 나는 이러는 이죠. 거는 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컨텐츠에 관련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아니 세금을 깎아준다 그럴 때는 다들 뭐 좋지, 세금 깎아주면 좋지 이러지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잖아요. 국가 재정이 빵꾸 맞죠? 펑크가 계속해서 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세수가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 세수 부족하고 재정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펑크가 나고, 예. 그다음에 정부의 지금 채권 발행액도 엄청나게 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될 판인데, 네. 그런데 지금 깎아준다는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부자 감세 아니에요. 종부세에 대한 것도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궁극적으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아주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산세는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재산세는 각 지역에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걷었으면, 서울시에서 걷었으면 서울시에 돌아가고 강남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데는 점점 더 가난한 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종부세로. 만든 거고, 종부세는 만들어서 국세를 국세를 만들어요. 받아내는 거죠. 그거 갖다 예. 지방에다 교부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균형 과세의 아하. 일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러면 재산세의 기본 틀을 바꾸자 그러면은, 아니 지금 말하자면 이제 공짜로 얻은 자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찬성 안 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재산세를 어떻게 교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달리하자라든가,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할증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게 정말 세 번째로 정말 네. 불쾌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딴 거 이상으로 힘든 게 특검을 막는 것도 그렇지만 방탄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지지율 방어아니에요. 예. 지지율을 방어 오늘도 하나 갤럽에서 또 나왔습니다만 25%로. 네, 지난주에. 안 네. 그러면은 아니요 오늘 또 아침에 또 하나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지율 방어를 하려고는 지금 이제 딱 이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 본인들의 지지 워낙의 지지 세력. 네. 그러니까 이른바 부자들, 초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안보 쪽에는 이미 아하. 오물풍선에 대응하고 네. 대부 확성해가지고 이미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고민도 없고 동기도 불순하다. 이런 점에서 아주 불쾌합니다. 예. 자, 뭐 세금 얘기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좀 문제되는 게 의료 파업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내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의사 총궐기 대회 내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정부나 의사.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 말이죠. 예. 이거 말이죠.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외유 딱 나가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총리한테 딱 맡겨두고 총리가 동문서주하고 이렇게 네. 하면은 행정처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겁박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호소와 겁박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거 해결을 안 하려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겠으면은 예. 정저기 하면 대통령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00명 하겠다는 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넘기면서 그런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집부터 했잖아요. 네. 앞으로 가는 거를 쐐게 박아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수로 이거를 저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나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이러지 말고 국회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하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남 문제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야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왜 저한테 물으세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당신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리대란 보면 큰일 나는데 참 답답합니다, 상황이. 의사들 욕만 할 수도 없고 예. 이게 뭐 국민들은 지금 당장 정말 이거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나 네. 뭐 지금 계속 미루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러고서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네, 맞습니다. 예. 자, 또 그리고 지금 국회 얘기를 좀 가보면 법사위 지금 뭐 활발하게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상병 특검 청문회가 21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증인들이 채택이 되고 특히 임성근 1사단장 나올지 말지 이 부분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법사위 행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검도 특검이지만 네. 그 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지금 뭐 저는 국힘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이거 막느라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막자. 예. 뭐 이건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저기 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뭐 이런 식이라고 보이는데 국회로서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네. 지금 7월 얼마 안 그렇죠. 뭐 일주일이 되고 나면은 네, 모든 7월 통신 자료가 19일이니까요. 네, 없어질지도 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그 전에 해야 되고 근데 국정조사 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전에 청문회 하자. 증인 청문회를 하면은 증인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요. 헌법에서 또 법령에서 국회에다가 이런 권능을 준 거는 권력을 견제하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권력이 자기네들이 무소부리로 여러 가지를 거부하고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동행명령이거든요. 네. 그 동행명령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안 오면은 뭐 그러면은 구인 이제 영장도 구인 영장.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 구인해야 된다. 만약 안 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 법사위가 좀 빨라진 것 같고 법사위 행보 자체가 좀 아주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지금 아세요? 임성근 사단장은 네. 어디에도 피의자가 없어요. 아. 거기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직무유기에 대한 것도 있고 직권남용에 대한 네. 것도 지적이 있는데도 지금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뭐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성근만 쏙 박정원 빠져 있다 이 쏙 말씀이네요. 빠져 있어요. 딴 사람들도 물론 그러면 문제도 그럴수록 많지만. 더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당연하죠. 아. 그리고 이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요새 애완견 소동이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근데 애완견, 저는 이제 이 뜻은 기억이 나고, 예전에 손석희 앵커가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애완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손석희가 얘기할 땐 가만히 있더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자, 워치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워치독이 되듯이 감시견. 국회는 정부에 대한 워치독이 돼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애완견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국힘이 완전히 대통령실에 애완견 노릇을 하고 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애완견 발언을 하니까 그나마 그동안 주가 조작에 있던 문건들,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발 좀 보도 좀 해다오. 아하. 근데 이게 뭐냐면 국회가 애완견이 아니라 워치독 역할을 할 때 언론도 보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2일 날도 그렇게 불러서 하나하나 여태까지는 뭐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가 돌아다니고 네.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하고 이랬던 있긴 거를 합니다.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질문을 언론이 좀 하고. 통해서 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허점을 딱 짚어내면은 국민들이 통쾌하시잖아요. 이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게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가 되고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중에 검찰과 특검에 네. 이 자료가 되게끔 하는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21일, 국회는 정확하게 워치독입니다. 워치독 역할을 여당이 애완견이 돼서는 안 안 됩니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워치독 역할로 이번에 증인들 좀 청문회 좀 참석을 해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방문한 대통령 부부 귀국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그 명품 수수 사건 종결 이것도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아니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요새 보도가 나오던데 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오던데 또 연기만 피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뭐 그것만 저기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게 주가 조작에 관련된 네. 거. 그 다음에는 이 뇌물 사건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번에 한 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다 인식을 시켜줬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 인식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된 거죠. 왜냐하면 특검 아니면 도저히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소환이라도 좀 해서 네. 어떻게 좀 넘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환해가지고 면죄부 주는 식으로 또 하는 거가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한 번 가지고 할 사안입니까? 저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요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왜 아크로비스타 사무실 폐쇄했잖아요. 네. 그 증거인멸죄도 거론해야 됩니다. 왜 아크로비스타가 당시에 범죄 현장인데 뇌물죄에 그리고 이게 뭐냐 요번에 청탁법으로 권익위에서 청탁법에 대한 종결 처리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원래 청탁법 공직자 청탁법이라는 네. 게 없었을 때도 알선수재라는 건 그렇죠. 있었습니다. 형법상 그거는 특가법,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알선수재에 관련된 뇌물죄로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니에요. 아크로비스타. 그 전에 압수수색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행정관들 한번 부르기로 했어요. 이번에 가서 수행했다고 네, 그러는데 같이 갔던. 말도 안 되는 당시에 경호처에 있던 경호원들 한번 증언을 받아봤습니까? 뭐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그 CCTV 같은 것도 그냥 요청만 하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스톱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뭔데? 김건희 여사는 딱 민간인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배우자죠, 그냥. 예. 그냥 뭐 소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뭐 그냥 다 해야 되는 똑같습니다, 겁니다. 이런 근데 국민한테. 왜 김건희라는 이름 속자 앞에만 가면 모든 게 스탑하느냐? 여기에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맞아 우라가 여기까지 끓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에코백 딱 들고 저 외우 나가 버리고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이렇게 우라가 끓게 할 수가 있냐고요. 거기다가 권익위가 그렇게 종결 처리를 하고 나니까 더 크게 문제가 된 거죠. 오히려 종결을 했던 부분이 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했고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특검밖에 것이다.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은 지금 여당에서도 여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거부권에다가 저기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계속적으로 우리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정의가 실현하게 해주자.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왜 대통령 배우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뇌물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특검 해야죠. 할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자,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네. 워치독. 랩독이라고 그러니까 애완견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랩독이라고 그럽니다. 랩독이라는 게 워치독이 이제 영어고요. 네. 랩독이 무릎 위에 놔두는 그렇습니까? 거거든요. 랩이라는 게 무릎이니까 애완견이 랩독이군요. 애완견이 이제 랩독을 우리말로 애완견이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만 올라가지 마시라고.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 네. 조만간 당대표 선거 후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홍준표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뭐 코미디죠. 뭐. 이게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페이북에도 쓰고 그랬는데 네. 국민의힘이 살 길은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용산에서 벗어나는데 도저히 지금 자기 힘으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향후 6개월 동안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그 6개월 안에 네. 왜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있을 동안까지는 아마 특히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에 걸려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더군다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힘은 더군다나 이제 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대통령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적어도 국힘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무기력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네. 그럼 이럴 때 누가 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보는 게 한동훈인 거예요. 한동훈이다. 딴 거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반윤으로 보이지도 않고 깃발을 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항상 반반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반윤의 기치를 내걸 수도 있고 또는 윤석열과 그레이트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대타협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대타협 뭐 대타협이나 대협작 협작이라고요? 대타협을 해서 네. 뭐 대타협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전두환과 노태우 사이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대타협 서로 역할 그렇죠. 분담에 예. 대타협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심하지만 다른 대안이 안 보이는 것도 참 한심할 겁니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대항마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른 대안이 왜냐하면 유승민 유일하게 다른 대안이라면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유승민은 사실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질 않으니까 보수층에서는 네. 그리고요. 솔직히는 유승민이나 지금 이제 약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뭐 또 누가 있나요?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 밑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괜히 엄하게 뭐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 정도로 해서 그냥 약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진짜 용기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지금 특검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도 저기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똑같은 네. 딜레마에 빠져 있을 텐데 일단 딱 나올 때 당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끊겠다. 수직 단계를 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얘기 안 하면 누가 뽑아줍니까? 왜 뽑아줍니까? 그거 얘기하고요. 최상병 특검은 저기를 하겠다. 나머지는 뭐 저기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만약 최상병 특검이나 저기 하면은 대통령 출당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은요. 예. 국민들은 그거 뭐 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 사람들이 있을래나? 애완견이 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애완견 얘기. 왜냐? 그래서 예. 워치독 내지는 예. 정치인은 이럴 때는 구가 돼야 되는 거 알죠? 물어 하면 물어야 됩니다. 물줄도 알아야 되는 그게 네. 돼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러닝메이트를 구하고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집단 지도 아하. 체제이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은 5명의 최고위원이 있더라도 거기서 한 3명만 관두면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때는 안 그랬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그런 일이 그랬죠.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몇 달 안 했다가 네. 그냥 관둬버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보릿자루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편이 돼줄 최고위원을 지금 이제 구하는 중이겠죠.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여전히 큰 미략, 대미략이 그게 필요하다.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지금 이제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과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한 통속입니다. 한 과고요. 검사 출신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이른바 보수와 그 밑에 참모로서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 한 통속이 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밀한 비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미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인지도도 높고 예를 들어서 보수의 참 지지도 높은데 당내에서는 또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제 친윤이라고 하고 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고 네. 김건희 여사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시중에는 뭐 김건희 여사가 더 싫어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이 지금 나오는 거는 한동훈 개인한테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한테는 좋은 거가 아닌데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맨날 그렇게 뭐 대선 대표다 운운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동훈 요번에 나오면은 저는 여태까지 죄송합니다만 한동훈이야말로 애완견으로 보였었거든요. 정말 한동훈은 끊임없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대위원장 할 때도 뭐 크게 짖는 거 한번 보셨어요? 크게 인사한 거는 봤습니다. 90% 랩독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시든가. 근데 이제 굉장히 믿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미략 얘기까지 계속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향해서 따끔한 일침, 오늘 특히 대통령실,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따끔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랩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애완견 되면 안 된다. 감시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